내년에 진짜 상갓집 잘못 가서 상갓집 잘못 가는 게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상갓집 잘못 가도 절 잘못 받으면 죽는 거지 뭐. 이게 그거 아니에요? 상문? 상문주당이야. 그거가 이제 상문방이 그것도 말. 그거는 이제 이사방이에서 상문이고 내년에 동남 쪽에 상문이 났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가시는 게 좋은 거죠. 동남 쪽. 그렇죠. 내 집 기준 동남 쪽인 거죠. 그렇죠. 내 집 대문에서. 대문 기준 동남 쪽 가면 안 된다. 일단 요거는 체크를 해놓고 나이 특히 가면 안 된다. 이 나이 때는 그렇죠. 뭐 여기 몇몇 여기까지 있네. 73세. 그다음에 경자생. 그다음에 기유생. 그다음에 무생. 그다음에 을류생. 아니 경진생, 신미생, 정묘생. 내년에는 이분들은 안 좋아요. 상가집도 안 좋고 안 좋아요. 가야 되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어쩔 수 없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뭐 문상을 하더라도 문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상주당의 증상 그러면 상문주당의 증상은 여러 가지예요. 미칠 수도 있고요. 열이 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토사광난, 위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머리가 톱으로 쓰는 것 같이 아플 수도 있고요. 갑자기 안진뱅이도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상문주당에 오지게 맞으면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요. 이거 미리 그럼 막아야 되나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뭐 발바닥에다 빨간 매직으로 양쪽에다 임금왕자 3개 써갖고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꽃게다리 휴지에 싸가지고 간장게장 담은 거 하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꽃게 다리 넣어갖고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문부적 지니고 갈 수도 있고, 또 저기 폐철을 갖고 갈 수도 있고, 폐철. 나침반, 직관들이 보는 나침반. 그래서 옛날에 직관들은 상문이 안 들었잖아요. 이 폐철이 막아주거든요. 근데 나침반도 동서남북 가리키는 나침반 없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간지까지 나와 있는 한문으로 써 있는 나침반이 있거든요. 네. 그런 나침반 누가 갖고 가도 막아줘요. 그래서 옛날 직관들은 상문을 안 맞았어요. 그 폐철을 갖고 다녀서. 그걸 폐철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나침반을. 네. 그리고 뭐 갔다 와서 근데 도중에 주당이 들어서 죽는 경우에는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맞고 가야 되는 거죠. 전화 와요. 상문 들었다고. 자기 상문 들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고. 자기가 알아요? 알아요. 이런 걸 믿는 분들은 알아요. 근데 이제 상문이 들면은 가장 무서운 게 애들이야. 신생아들. 낳는데 100일도 안 돼갖고 상갓집 갔다 와서 고열로 시달리고 장염으로 시달리고 그냥 막 다 쏟아내고 이러거든. 주여 믿습니다. 어린 양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고 앉았잖아. 안 내려요. 그건 오지게 걸리면은 죽어요. 보상은 죽음의 길밖에 없어요. 아이들 키우는 집은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갔다 오지 않아도 상문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전화로도 듣는 애들도 있어요. 전화로 들었고 지나가다도 봐도 들을 때도 있고. 연구차 보면 상문이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길거리 노중에서 다 들으신 망자님, 본 망자님, 왕생극락 하옵소서 하고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고 가시면 또 예방도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상문이 진짜 무서워요. 주당하고. 우리 집에 이제 아시는 지인분이 저희 집에 한 23년 다니신 분이 있는데 자기 친구 딸이 함을 받다 쓰러졌어. 전화가 왔어. 이분은 이런 걸 믿기 때문에. 그 주당 맞았는데요? 그랬더니 뭔 주당이냐? 그 사람 함 안 받았어요. 했더니 받았대요. 이 아가씨 죽어요. 3일 있다 죽겠네. 근데 좋아졌는데요? 아니, 그건 일시적인 거야. 3일 있다 죽었어, 진짜. 그래서 걔는 청상, 남자는 이제 평생 이제 그 여자가 따라다니는 거지. 함이 건너갔으니까. 그 남자 인생은 이제 또 똥댕겨. 근데 이 엄마가 이런 걸 믿지도 않는다 하더라고. 그럼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어디 가서 좀 물어보세요 하고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결국 죽었어, 자기 딸. 싫어요. 진짜야. 내가 왜 거짓말해? 그래 함은 넘어갔죠. 받았으니까. 함 받고 거기서 아이고 어지럽고 턱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 실려갔는데 하루 만에 전화 왔어. 근데 그 양반도 우리 이거를 엄청 믿으셨고 어머님은 절에서 살다시피 하셨던 따님이야. 근데 나보고 그러대. 원장님 내 친구 딸이 주당 맞았어. 네 맞아요. 죽어. 엄마 그랬더니 안 믿지? 그랬더니 네 안 믿어요. 그래도 한번 얘기는 해봐요. 구달하고는 하지 마시고 그 엄마한테 친구 엄마니까 친구 엄마야 누구 엄마야 어디 가서 좀 물어봐라.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느냐고. 그리고 그 다음날 3일 그냥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아야 소리도 못 하고 죽었어요. 그게 주당이고 상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2023년에 네, 상갓집 절대 피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상갓집 하면은 상물살이 묻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일단 상문이 묻어오면 네. 몸이 시름시름 아프거나, 네. 잠을 못 자거나, 밥을 못 먹거나,
시름시름 춥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느껴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상갓집 가시는 건. 네. 그래도 조금 더 상갓집을 피해야 되시는 나이와 띠를 말씀드릴게요. 네. 28세 대집띠, 이분들은 웬만하면 진짜 상갓집이나 결혼식이나 잔치집을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이분들은 거기 갔다 오시면 악재가 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네. 34세 뱀띠 분들, 네. 이분들은 운이 나쁘다기보다는 이분들은 상갓집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이분들은 미리 예방을 하지 않으시면 직장에서의 불화나 구설,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고요. 몸도 아플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분들도 상갓집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37세 범띠, 이분들은 운이 좋은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이 좋은 운이 상갓집에 갔다 오면 좋은 운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내 좋은 운을 굳이 깎아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걸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운이 좋기 때문에 다른 분들처럼 뭐 갔다 와서 뭐 아프고 뭐 병 걸리고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내 좋은 운을 깎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분들도 상갓집을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48세 토끼띠, 이분들은 나쁜 운은 아니신데 네. 내 기운이 약해서 특히 2월달, 3월달은 절대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요 기간만 지나면 다시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2월달, 3월달 요 기간만큼은 가까운 지인이라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55세 원숭이띠, 이분들은 삼재거든요. 네. 네. 삼재에다가 상문살까지 끼면 네. 몸이 아주 많이 아프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네. 이 상갓집을 잘못 갔어요. 네. 그러면 진짜 어느 상황까지도 좀 벌어질 수 있을까요? 주당 맞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또 특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재인분들도 상갓집을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3대인데다가 상문살까지 끼면 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더 안 좋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삼재라고 해서 다 안 좋지는 않아요. 네. 복삼재가 있기 때문에 삼재라고 해서 다 안 좋지는 않아요. 그것도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사주나 조상 내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그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삼재 든 사람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쥐띠, 용띠, 원숭이띠 다 다 자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무당이니까 느끼고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내가 삼재인데 상갓집을 가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지 생각을 해도 진짜 안 좋을까, 그거는 모르잖아요. 네.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죠. 괜히 갔다가 안 좋으면 나만 개피 보는 거니까. 갔다 왔는데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이다, 나는 안 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웬만하면 안 좋은 건 피해가는 게 좋죠. 뭐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나 상갓집 갈 일이 있는데 비방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알려드리기는 하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네. 상무 비방법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와서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좀 각자 개인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 신령님이 다 다르시잖아요. 네. 선생님들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령님이 알려주는 그 비방법도 무당 선생님들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서로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정말로 나랑은 전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거든요. 왜? 그 선생님, 그 신령님은 그렇게 알려줬으니까 네. 종이쪼가리 하나 오려가지고 이거 갖고 가, 그러면 그게 맞는 거고, 부적을 써서 주면 그것도 맞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면 더 그런 걸 탈 수 있기 때문에, 상문을 기운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겁먹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운이 가기 때문에 아무 신경 없으고 뭐 상갓집 온 거지 뭐, 아이고 가가지고 맛있는 육개장에다가 편육이나 먹고 와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갔다 오면 웬만해서는 뭐 큰일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상문 다 타면 저기 상갓집 가서는 아무도 없지. 근데 다만 자기가 전에 갔다 왔는데 이상이 있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와서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좋고. 너무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위로해드리고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뭐 내 가족도 아닌데 상가집만 가면은 갔다 오면 몸이 아프고 뭐 이상하다 뭐 그러신 분들은 이제 좀 와서 상담을 받으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 모당 평양별상 얘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북한에서 또 특별한 뭐 어떤 비방법? 비방법.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많이 발전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다 있긴 있었겠죠. 근데 지금도 북한은 3일장, 5일장을 해요. 네, 이제 뭐 커튼 같은 거 쳐놓고 뒤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돌아가신 분 모셔놓고 이제 장을 치르고 그렇게는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간에다 있잖아요. 일단 나가기 전에 간에다가 이제 재를 이렇게 깔아놔요. 이렇게 그 나무 탄 재를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우리말 하면은 그거 있잖아요. 바리공주 할 때 그걸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거 보니까 쌀에다 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간을 거기다 놔요. 이제 재도 펼치고 3일장, 5일장 할 때 그 간을 거기다 놔요. 재를 쫙 뿌려놓고 이제 기다려요. 그러면은 거기가 새 발자국이 찍히지 않으면 이제 간을 딱 이제 내가 할 때 그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새 발자국이다, 뱀이 발자국이다, 진짜로 이렇게 간이 나갈 때 진짜 막 이렇게 막 뱀이 이렇게 굴러간 자리가 있고, 그리고 뭐 새 발자국이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제 그 공동묘지가 많은 데서 옛날에도 살아봤거든요. 뒤에가 딱 공동묘지였어요. 네. 그러면 막 묻는 사람들이 많죠. 북한은 간을 그냥 통째로 메고 다녀요. 이렇게. 그러면 다 보죠. 그러면 이렇게 방식을 다 봐요. 거기 두고 앞에서 마당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가 되는지 뭐 이렇게 그 하는 건지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다르더라고요. 원래는 간을 이렇게 놓고 재를 밑에다 깔아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간을 놨다가 내가 할 때 이제 거기에 자국이 찍혀 이 사람이 새가 되는지 뭐 뱀이 되는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뭐 부정한 게 있다, 뭐 사람들이 만약에 상문이 돌지 않겠다 생각하면은 간 머리에다가 이제 동전이나 동전 같은 거 있잖아요. 노잣돈처럼 잔돈 있잖아요. 짤락돈이라 그래. 북한은 짤락돈 같은 거를 이제 머리맡에다가 3개든 5개 뭐 7개 이렇게 몰래 놓는 거죠. 그 가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북한도 상문이 되게 그거 잘못하면 아프고 이제 계속 이제 시달려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서 뭐 암으려서 갔는지 아니면 뭐 뇌출혈로 갔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문 비법 있어요. 알아보는 거. 그게 뭐냐면 집에서 고추 있잖아요. 고추를 태워요. 네, 그러니까 빨간색 고추를 태워요. 마른 고추를 태워가지고 그 냄새가 나지 않으면 남들은 막 애치애치하고 기침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침이 안 나고 아무 냄새가 안 난다 그러면은 상문이 든 거라고 했었어요. 근데 나는 그거 한 번도 안 해보긴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 상문 뭐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 이제 빨간 고추를 이제 마른 고추를 갖다가 불에다가 있잖아요. 연탄 불에다가 이렇게 막 태워봐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상문이 탄 사람은 냄새가 안 난대요. 근데 상문 안 탄 사람도 거기서 냄새가 난다고 막 이제 재채기도 하고 이제 막 그렇게 컬럭컬럭 하고 하는데 상문 탄 사람은 그거 냄새도 못 맡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해보긴 해서 한번 해보고는 싶어요. 그러고 나중에. 선생님,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손님으로 왔을 때 네. 손님 중에 이제 상문이 들었다. 네.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어떤 직위 같은 게 있나요? 직위 같은 거 있어요. 있고 그냥 이게 상문 났다고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이게 상문이다 이렇게, 그리고 사자가 따라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자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딸기게 들어오고. 얼마 전에는 상문이 났는데 그것도 자기 상문이 아니고 남의 집 가서 상문 받아 온 거예요. 이게 그 남의 집 장례식장에 갔다가, 근데 보니까 뽀글뽀글 파만 머리 할머니인데 이렇게 진짜 하얘요. 이렇게 하얀 머리가 전명처럼 할머니가 머리가 하얀 데다 거기다 뽀글뽀글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파마를 되게 뽀글뽀글 잘 말잖아요. 뽀글뽀글 파마 머리 할머니하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상문이 났냐고 할머니가, 왜 상문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이런 게 보이냐, 지금 누가 같이 할머니 따라 들어왔다 80이 넘으셨고 빠마머리 할머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 그 친구인가 친척인가 저기 장례식장에 있어서 갔다 온 지 한 5일인가 됐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파마머리에다가 하얀색 머리래요. 뽀글뽀글하고 가셨대요. 파마를 그때 하시고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하얀 머리셨대요. 아예 검은색 머리 하나도 없고 그 할머니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여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해요. 네. 그리고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그 지난번에 영상에서 네. 이럴 때 전 보러 가라 네. 했을 때 네. 상가집 얘기도 나왔어요. 네네네네네. 23년도에 네. 이 띠는 좀 장례식장 피해라. 갑신생. 기운이 안 좋으니까. 32살 임신생도 가면 안 되고 44살 병신생. 병신생? 네. 나도 모르게 나오네. 진짜로 가면 안 되겠네. 또 알려주신 나이 있나요, 선생님? 갑진생 용띠. 예. 용띠. 특히나 10월달, 10월, 11월 달은 갑신생은 정말 갑진생은 가면은 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갔다 오시더라도 들어갈 때 잘 처리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이제 비방법이죠. 그렇죠. 비방법이죠. 간단한 비방법 있을까요, 선생님? 있죠. 신문 조그만 거 해가지고 요즘은 불이 무서우니까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바닥에다 놓고 한번 싹 넘어서 그냥 들어갔으면. 그리고 또 집에 와이프한테 딱 왔을 때 신문을 그냥 크게 하면 안 돼요. 막 불이 훨훨 타니까 똘똘 말아. 마르면은 그게 어지간히 불이 던 것도 훨훨 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조그맣게 해갖고 기도를 아스라 해갖고 싹 넘겨갖고 그리고 또 팥 같은 거 그런 걸로 팥이나 소금 가지고 이제 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띠들 제외하고도 네. 장례식장에 유독 취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임산부. 남자도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맞아. 와이프가 뭐 애를 가졌다든가 그럴 때는 될 수 있으면 가죠. 근데 그런데 갔다 오면요, 애를 낳으면은 애가 막 우는 애가 있어요. 상갓집을 임산부가 간다든가 이제 애 아빠가 갔다든가 그러면은 애가 있잖아요, 100일 안까지 정말로요 보채고 우는 게 많아요. 유독. 그렇죠. 또 있을까요? 또 취약한 사람들이? 뭐 취약한 거는 뭐 가무리가 많은 사람, 신가무리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잡신이 많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신기가 많은 사람이 원신도 있지만 잡신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가무리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은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붙어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내 그런 기도 많은 데다 대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맞아.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안 간다고. 우환이 있을 때는 제사도 안 지내잖아요. 집안에 예를 들어서 큰 우환이 있을 때는 제사도 안 지냅니다. 근데 하물며 장례식장을 갔다 왔을 때는 그러니까 아닌 말로 아파서 들어 누워 있으면 우리가 뭐 저승사자가 보인다고 막 그러잖아요. 아플 때는 되게 세게 아프면은. 그래서 원래는 장례식장도 안 가지만은 식장도, 애식장 좋은 일에도 안 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신들은, 잡신들은 좋은 행사나 그런 장례 같은 행사나 많이 몰려드니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나도 어디를 갔을 때 나도 내 조상이 또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애기 아빠가 갔을 때는 애 아빠 조상도 애 아빠도 조상도 여러 조상님들이 막 있잖아요. 허튼 조상도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따라붙어서 나만 따라오는 게 이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더 누워있다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집안에 많이 아프신 분이 있는 사람들 집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혜민금입니다. 네. 선생님, 음력 1, 2월에 상가집 절대 가지 마라. 알려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뭐를 말을 가야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있지만 23년도에 정말 가지 마르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근데 23년도뿐만이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안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집안에 아프신 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집안에 뭐 그냥 뭐 감기 걸리고 막 이 아픈 이런 거 말고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환자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 이제 덕분에도 그렇고 지금 뭐 감기 걸리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시점에서도 안 가는 게 좋아요.
본인이라면. 네. 왜? 내가 아프고 뭔가 좀 기운이 떨어졌다는 건 내 양의 기운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거든. 근데 요새 장례식장은 그 집에 가서 하지 않잖아요. 그 망자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요새 장례식장 옆에 뭐 진짜 호실로 막 다 있죠. 그치. 호상도 있지만 정말 나쁜 안 좋은 상도 있고 정말 별의별 귀신들이 정말 많은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호상이어서 내가 부위를 하러 갔지만 옆에서 다른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집안에 있거나 내가 아프거나 이런 분들은 절대 가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오히려 잔치나 경사를 앞두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을 앞뒀어. 뭐 잔치를 해야 돼, 집안에. 뭐 환갑잔치 뭐 이런 것들 안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본인만이냐? 아니죠. 내 부모의 잔치, 내 자손의 뭐 잔치, 결혼식. 그러면 부모님들도 안 가셔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임산부 절대 가면 안 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 네. 임산부들은 내 설사 가족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안 가야 돼요. 아이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는 여기 너무 맑아. 제일 원하는 아이들, 귀신들이. 임산부는 절대로 안 되고, 여기 더 하나 보태자면 임산부를 가족으로 둔 남편, 뭐 부모,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셔야 돼요. 나는 갔다 오고 얘를 안 만났어. 그래도 상문이 들 수 있습니다. 부정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 장사, 개업하신 분들. 보통 3개월에서 한 4개월 보거든요. 아니면 개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안 돼요. 가서 잘못했다가 물론 저는 가도 별일 없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나마 수가 그렇게 사납지 않아서 안 타고 온 것뿐이지 자칫했다가 상문 부정이 들면 상문 부정 자체는 모든 걸 막는 수입니다. 사업이든 장사든 꼭 내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걸 막아놓는 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 뭔가 좀 내가 굉장히 준비를 하고 이게 잘 돼야 되고 뭔가 하시는 분들, 시험을 앞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건 뭐 삼재띠. 삼재띠들은 우리가 가족이 돌아가도 염 보지 마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수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삼재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가 어쨌든 삼재는 삼재다 라고 할 듯이 뭐가 하나는 안 좋은 거거든요. 이 심하면 삼재 때 진짜 상가집 갔다 와서 3일 만에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몰라서 그러시죠. 그래서 부의금만 내시고 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이 띠들은 조금 더 조심하자. 소띠와 뱀띠입니다. 우리가 뭐 상무살이다, 조객살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작년에 이제 용띠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상물살 자체가 들어있는 게 소띠입니다. 23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더 그 부정이 들기 쉽겠죠. 뱀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왜냐면 상물살과 조객살이 들었기 때문에 안 가고 싶어도 어떤 상가집을 가야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셔라. 근데도 불구하고 꼭 가야 돼요. 그리고 가족이 돌아가면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데 이제 그걸 다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아시는 거예요. 고춧가루, 소금. 그 다음에 뭐 팥도 괜찮고, 그 다음에 오곡도 괜찮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예전에는 개 집게발. 개 집게발 2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꼭 집게발 잘못해가지고 막 찔려가지고 다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굳이 그것까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고춧가루와 소금을 같이 섞어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봉지, 뭐 지퍼백 뭐 이런 데다가 많이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소금, 고춧가루. 같이 넣어서 주머니, 안쪽 주머니면 더 좋겠습니다. 안쪽 주머니에 가실 때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조금 이게 왜 우리가 뭐 할 때, 우리 부정치고 뭐 할 때도 고춧가루, 소금 이렇게 다 해서 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팥, 이거 뭐 귀신 쫓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팥도, 가져가시는데, 뭐 비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뭐 개수 없이 상관없이 가져가셔도 되지만, 내 나이의 개수. 팥 알을요? 그치. 그렇게 해서 가져가셔도 되고, 오곡은 여러 가지 잡곡, 우리가 뭐 산에 갔다 오고 뭐 이제 우리네 비방법에도 뭐 따라오지 말라고 오곡을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왠지 알아? 오곡이나 이런 거? 팥은 귀신을 쫓지만 그거 주워 먹다 못 온대, 귀신들이.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아, 잊어먹었어. 이거 못 가져가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도 갔다 와서 봤어요. 어떡하죠? 저 갔다 왔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집에 아직 들어오기 전이다. 갔다 오면서 나 상가집 갔는데 괜찮을까 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못 가져갔어. 그러면 오실 때 우리가 어딜 들려라라는 말 하는데 보통 3군데를 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요새는 차를 많이 가지고 가시잖아요. 근데 차를 이미 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웬만하면 차 타시기 전에 그 일대 뭐 편의점 있잖아. 뭐 껌이라도 한 통 사든지 아이스크림을 사든지 사셔요. 그럼 편의점 갔다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차를 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공중화장실. 그치. 근데 웬만하면 화장실을 가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3군데를 들리라는 게 뭐냐면 이 뭐 편의점, 뭐 슈퍼, 뭐 화장실 이게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거길 들어갔다 나오면 이 귀신이 나를 쫓아오다가도 뭐지? 얘지? 얘 뭐 누굴 다른 사람 쫓아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헷갈린대요. 그래서 사람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 곳을 3군데를 들려라 하는데 그 중에 화장실은 꼭 한 군데는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은 내가 아까 했잖아. 나쁜 거, 빼내는 거.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시면 좋겠고, 이것도 못했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현관문 꼭 아니라도 좀 가까이 와서 신문지나 종이, 이게 글 많이 써진 종이, 돌돌돌돌 말아. 그래서 불을 좀 붙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되죠. 바람 많이 부는 데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거기를 3번 넘어갔다 왔다 하세요. 불을 무서워하잖아요, 귀신들이. 우리가 테마할 때도 뭐 화전 친다고 해서 막 불을 붙이기도 하고 하거든요. 불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밝은 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불을 넘어갔다 왔다 하시면 조금 그래도 못 따라온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 그러면 들어오셔서 안방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로 가세요. 보통 이제 요새 집은 들어오자마자 화장실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옷을 싹 벗습니다. 싹 벗고 화장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방으로 가십니다. 주방에 가서 깨끗한 물 한 잔을 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안방이든 뭐 거실이든 가시면 괜찮습니다. 완전 총 해결식이네. 네, 다 알려드렸어. 진짜 이거 다 알려드렸어. 며칠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면 괜찮은데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갔다 왔는데 조금 뭔가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좀 아픈 것 같고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문 풀어낸 비방법이 또 있죠. 자, 이제 된장을 준비합니다. 이거 너무 다 알려주는 거 아니야? 된장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치, 신김치여야 돼요, 여러분. 폭삭 익은 신김치. 그 다음에 쌀, 밥도 괜찮습니다. 죽을 끓이세요. 된장죽을 끓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끓여서 그 냄새를 맡고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귀신들이. 그러면 그거를 집안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연기를 둘러. 그리고 문 앞에 내놓으세요. 그걸 먹느라고 이제 가는 거야. 응. 그걸 먹느라고 따라가겠지. 그럼 문 앞에 내놓으세요. 그리고 하룻밤을 놔두시는 게 좋은데 요새는 이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있잖아. 식을 때까지 조금 놔뒀다가 그대로 가져가셔서 버리세요. 냄비 버리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분들 가끔 냄비까지 찝찝하다고 냄비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거기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가 그걸 이렇게 잘 담으셔서 버리시면 됩니다. 그게 상문부정 푸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많지만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혹시 찜찜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꾸 뭔가 아프거나 뭔가 자꾸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꼭 선생님들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꼭 푸셔야 돼요. 이 상문부정은 잘못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게 상문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발 위험한 순간 넘어가시라고. 그러니까 비방법 어렵지 않으니까 하시면 좋겠고 뭐든지 이게 꼭 100%다 할 수는 없지만 뭐든지 조심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상가집 갔다 와서 찜찜하신 분들,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방법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